네, 이번에는 논리식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식이라고 하면 이제 엑셀을 사용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엑셀뿐만 아니고 뭐 다른 프로그래밍, R이나 파이썬 같은 걸 하시더라도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하나죠. 그래서 논리식을 사용하는 거를 저희가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논리값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배웠었는데, 논리값은 엑셀에서 true나 false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거를 논리값이라고 해요. 이게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중앙정렬이 되죠. 이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가 형식에 따라 기본적으로 정해지는 정렬이 있어요. 지금 여기 홈 탭에 보면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죠? 제 강제로 지정을 하면 옮겨지지만 이걸 똑같이 한번 누르면 꺼지거든요. 예, 꺼보면 이제 기본으로 자기 속성으로 갖고 있는 정렬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요 true, false 이렇게 나온 걸 주로 쓰느냐? 아니요. 요거는 그냥 논리 값의 형태고 이러한 값을 도출해내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럼 그 방법에 따라 그러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논리식입니다. 자, 그럼 논리식은 논리값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 논리값들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쓰는 거 말고요. 만들어내는 방법은 밑에 있는 논리연산자를 사용하면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같다, 작다, 크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다르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요. 제가 PPT를 같이 올려드렸었는데 PPT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뭐 꼭 앉아서 꼭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쓰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한국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크다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한국어 순서처럼 먼저 부등호 쓰고 그 다음에 등호를 쓰는 거예요. 작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 등호가 뒤로 나오고요. 다르다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등호를 이런 식으로 부등호로 이렇게 쓰면 다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비교 연산자를 이제 사용해 보면 이제 참이나 거짓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제가 등호를 쓰고 5는 4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 맨 앞에 있는 거는 지금 입력하는 게 수식이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것 뿐이고 실제 수식 내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5랑 4랑 다르잖아요. 그럼 결과가 false가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는 5가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true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렇게 비교 연산자를 사용을 해서 true나 false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만들어낸 논리값을 이용해서 저희가 논리식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여기 제가 이렇게 참고로 적어놨는데 이제 이런 것들만 하나 생각해 둘게요. 만약에 true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숫자 1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거는 true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0이 들어가면 false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true는 0이 아니면 전부 다 참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false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거는 0이다 라는 거는 꼭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true가 모든 숫자는 다 참에 해당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 true를 숫자로 바꿔라 라고 하면 이게 1만 됩니다. 1. 0 아니면 1이에요.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뒤에 가서 조금 중요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더라도 뭐 좀 너무 처음 듣는다거나 혹은 요게 헷갈린다 이러면 조금 곤란해요. 요거는 뭐 굳이 0, 1 이러지 않아도 되지만 제가 나중에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false는 0이고 true는 1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논리 함수를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저희가 다 살펴보지는 않고 이제 중요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if문이에요. 요거는 뭐 사용하는 게 뒤에서 제가 또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if랑 요 맨 밑에 있는 요거죠. 요거는 이제 특정 조건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내는 건데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게
참이면,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게 거짓이면 이렇게 결과가 나누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조건을 여러 개 걸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 개 거는 거 관련된 함수들은 이제 얘네들이 있어요. AND 하면 여러 조건들을 다 결합해서 전부 다 참이어야지 참이 나오도록 하는 거고, OR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참이 나와도 참이 되는 거죠. NOT 같은 경우에는 나온 결과를 뒤집어 줍니다. XOR 같은 경우에는 이제 exclusive OR라는 건데, 이제 참인 값이 홀수개면 true고 짝수개면 false가 된다. 그래서 둘 다 참이면 false가 나오는데 하나만 참이면 true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전부 다 false면 false가 나오겠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홀수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베타적 OR라고 해서 exclusive OR예요. 자, false 두 개 쓰면 어떻게 될까요? false 두 개 쓰면 false가 나오죠. 그쵸? 짝수면 false가 나오고, 이제 홀수계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요. 홀수계다. 홀수계 true, 이거 잘못 썼네요. true 쓰면 true가 나오죠. 그렇죠? 홀수계가 true, 짝수계면 false,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반대로 5개 하면 어떻게 될까요? true가 나오죠. 그렇죠? exclusive OR 같은 경우에는 참값이 홀수계일 때 true가 나오고 짝수계일 때 false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썼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요거는 이제 if문을 여러 번 쓰고 싶어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조건에 걸렸을 때 이 첫 번째 조건이 참일 때 이 true라는 결과에 걸리는데, 그럼 두 번째 조건을 그때 판단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안에 if문을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결과뿐만 아니고 어떤 다른 수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if문 이렇게 중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조건 1하고 참일 때, 아니면 if문 또 들어가고 참일 때 그대로 쓰고, 아닐 때 또 if문 들어가고 해서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뭐 되게 지저분해 보이는 형태고 분석하기 힘들긴 하지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씁니다. 요건 되게 많이 쓰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꼭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고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밑에 이제 참이나 거짓을 알려주는 몇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가끔 쓸 수 있는 거는요, 가끔 쓸 수 있는 거 요런 거 쓸 수 있어요. 짝수냐 홀수냐, 요건 약간 응용할 때 쓸 수가 있고 진짜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고 싶을 때는 잘 안 써요.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엑셀에서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Number도 가끔 쓰여요. 이런 것도 가끔 쓰여요. 근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할 때 찾아서 보시면 되고, 가장 많이 쓰는 게 if error라는 겁니다. 이건 가장 많이 쓰이지만 잘 쓴 줄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뒤에서도 계속 보여드리겠지만 요거를 잘 쓰냐 못 쓰냐가 이제 이 조건식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느냐, 그 다음에 나중에 엑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잘 처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기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요 밑에 두 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네요. 어떤 일련 번호를 원하는 값으로 대체하여 나타냄,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수식의 특정 값을 반환하면 대체 값으로 나타낸다. 뭐 이런 것들은 함수로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런 함수로 안 쓰고 이제 여러 가지 셀들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일련 번호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일련 번호, 인덱스 넘버 1 써놓고요. 그 다음에 가, 나, 다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수식을 보시면 처음에 인덱스 넘버가 일련 번호고요. 밸류가 1, 2, 3, 4, 5 쭉 나가고 있죠. 그쵸? 그럼 이 인덱스 넘버에 입력된 값에 따라서 여기 있는 값들을 골라줍니다. 자, 1, 2라 써놨으니까 가가 나오고요. 2가 써놨으니까 나가 나오고, 그죠? 3이라 써놨으니까 다가 나오고, 없는 걸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없는 걸 쓰면 오류가 나겠죠? 여기 앞에 샵 나와 있고 최근 버전에서는 왼쪽 위에 이렇게 초록색 박스가 나오고요. 여기 경고도 떠요. 그죠? 그래서 choose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지만 그런 건 많이 써요. 이제 weekday가 뭐다. weekday라고 하면 뭐 일주일에 뭐 월요일이 1이라고 하면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함수가 있는데 그럼 그걸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처럼 말로 바꾼다고 했을 때 그럴 때 가끔씩 씁니다. 시간 관련, 날짜 관련된 함수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함수가 어떤 거 있는지 봤으니까 이제 논리식 연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